스몰 스텝 1장 스몰 스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를 만나는 시간 세 줄 일기. 나의 대표 스몰 스텝은 세 줄 일기다. 매일 아침 일기 세 줄을 쓴다. 어제 좋지 않았던 일, 좋았던 기억, 그리고 오늘의 다짐을 한 줄씩 쓰는 것이다. 길면 10분, 빨리 쓰면 5분이면 족하다. 그렇게 몇 달을 꾸준히 쓰다 보니 나만의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침에 못 쓰면 일하다가도 짬을 내 세 줄을 쓴다. 그것도 안 되면 잠들기 전에라도 쓰려고 한다. 정 쓸 내용이 없을 때는 비워두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날은 1년에 두어 번 정도다. 사실 세 줄 일기를 읽기는 많이 알려진 기록법이다. 하지만 이보다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한 일본인 의사는 7줄짜리 차트 쓰는 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7줄로 환자의 상태를 정리해 놓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도 내 상태에 대한 차트를 보고 싶었다. 막연한 기대감에 세 줄 일기를 시작했다. 나를 발견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세 줄 일기를 쓰고 지나던 어느 날 글들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나는 늘 대인관계와 소통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만족과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불편한 이웃,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미안함,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난 후에 깊은 후회가 세 줄 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다. 잠깐 쉬자며 TV를 켜는 순간 그날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휘발되는 일들이 반복됐다. 밀린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야 할 시간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도 반복됐다. 세 줄 일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게 바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진짜 내 모습들 중 일부였다. 내 진짜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차트인 셈이었다. 일기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잊어도 좋을 힘들고 아픈 과거들을 의도치 않게 끄집어낼 수 있는 위험 때문이다. 하지만 세 줄 일기는 그럴 위험성이 없다. 첫 줄에 좋지 않은 일들은 반드시 그 다음 줄에 좋은 기억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지막 줄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다짐, 계획으로 마무리된다. 세 줄 일기를 쓰면서 상념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세 줄 일기는 그렇게 내 삶을 조금씩 심플하고 가볍게 바꾸어 갔다. 한동안 유행했던 정리정돈과 심플 라이프의 쓰기 버전이라고나 할까. 내가 세 줄 일기를 매일 빼놓지 않고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세 줄 일기는 나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선명한 정보들을 보여준다. 자극에 반응하는 내 모습 들여다보기.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건과 자극에 노출된다.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건과 자극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나를 말해준다. 같은 기회와 위기를 맞닥뜨려도 사람들은 기질과 상황, 가치관에 비추어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세 줄 일기에 기록하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은 자극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것이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들어가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나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매우 선명하게 세 줄 일기가 가장 나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나는 세 줄 일기를 삶의 전반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세 줄 일기 활용법.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늦지막한 아침 시간이면 한 주 동안 쓴 세 줄 일기를 꺼내 다시 읽는다. 때로는 1년 전에 쓴 일기를 꺼내 읽기도 한다. 이런 시간이 조금씩 쌓이면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만나는 기록 속에 나는, 그러니까 한 주 전 혹은 1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같기도 다르기도 했다. 어마어마한 변화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내용들을 엑셀로 옮겨 적어보았다. 내가 무엇에 끌리고 무엇의 에너지를 뺏기는지 궁금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1년여간의 세 줄 일기 중 반복되는 내용들을 노트에 옮겨 적다 보니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나왔다. 결과는 조금 뜻밖이었다. 만남과 소통, 교감 있는 대화 46회, 미루는 습관, 나태함 42회, 가족 중 들에게 짜증 화냄 25회, 관계, 소통의 불편 20회, 산책 등 스몰 스텝에 관한 것들 17회, 용기 있는 도전 13회, 걱정과 염려 6회.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사람 만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와 약속을 해놓고는 당일에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을 정도였다. 딱히 그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많이 필요할 뿐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어려웠다. 혼자 몰입해서 일하기를 훨씬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그렇게 일하는 편이 훨씬 더 좋았다. 그런 내가 만남과 소통, 교감 있는 대화에서 가장 큰 삶의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니.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였다. 세 줄 일기에 쓰인 솔직한 기록은 1년에 무려 25번이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평소엔 조용하고 얌전한 스타일이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무섭게 화를 내는 나를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에 2번은 꼬박꼬박 글에 썼다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나도 몰랐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진짜 나를 맡아들인 기분이었다. 내 안에 숨은 욕구 알아채기. 하루는 친한 회사 동료가 비폭력 대화 세미나를 다녀온 후 배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건강한 대화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숨은 욕구를 다룬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올라 동료가 준 욕구 리스트 카드 앞에 내가 써온 일기를 그들의 언어로 정리해 보았다. 그랬더니 난 이런 사람이었다. 마음의 여유와 삶의 질서가 중요하고 새로운 발견과 자극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를 즐기며 삶의 의미와 보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소통과 도전을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사람. 나는 이런 욕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 욕구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금씩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아주 작고 사소한 방법이 스몰 스텝이었다. 나는 이 내용을 노트 맨 앞에 써놓고 그에 맞는 스몰 스텝을 하나씩 추가해 가기 시작했다. 세 줄 일기를 써왔던 것처럼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 하루 10분 일찍 일어나 책을 읽었다. 인상 깊은 명언이나 책 속 구절들을 골라 카톡을 통해 지인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을 읽고 산책을 했다. 산책을 하며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좋아하는 노래들을 검색해 듣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부터였다. 매일 아침 관심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해 저장하고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의 글을 필사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발견과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테드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앞선 생각에 귀 기울이고 수백 개의 다큐멘터리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위 과정을 통해 내가 배우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관심사와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하는 일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매번 강의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자기 개발과 브랜딩이란 주제로 강의를 계속한 이유도 그 자체가 내게 도전이자 용기를 주고 그 과정을 통해 만족하고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